그 큰돈을 막내한테 다 주시면 어떡해요? 그건 내 마음 아니니? 막내는 결혼도 안 했잖아요. 대를 잇는 저희에게 더 많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받았으면서 양심도 없어? 엄마, 솔직히 이 집안에서 누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저랑 제 아내가 직업도 제일 좋고,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경제적으로는 제일 엄마를 많이 도와드릴 능력이 되는데 저희를 많이 주는 게 맞죠. 넌 아들도 못 낳았잖아. 요새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시끄럽다. 너넨 명절에 했던 말들 전부 잊었어? 양심이 있으면 내 돈은 욕심내지 말아야지. 엄마 그날은 저희도 잠깐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와이프는 명절 전날에 가서 음식 만드는 것도 많이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그거 잊으신 건 아니죠? 오기만 하면 뭐해? 내가 그날 있었던 일 다 말해줄까?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2세 강백자 할머니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강씨 할머니는 며칠 전 명절을 쇠고 나서 큰아들 내외와 작은아들 내외에게 크게 실망했습니다. 아니, 사실 예전부터 쌓였던 감정들이 그날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욕심 많고 질투 많은 큰아들네와 작은아들네 대신 막내딸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들들은 이 사실을 알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할머니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집에 도착한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할머니 집 앞에서 마주쳤는데 경계하는 눈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강씨 할머니는 아들들을 기다렸다는 듯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예상대로 아들들이 도착했고 아들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할머니의 예상대로 돈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엄마, 이제껏 둘째 쟤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저는 이번 한번 빠진 게 전부였잖아요. 저는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일 같은 소리 하네. 너 그때 여행 갔잖아. 그리고 그렇게 돈 잘 벌면 엄마한테 용돈이라도 두둑하게 주지 그랬어? 너 아파트 사겠다고 엄마한테도 짠돌이처럼 굴지 않았어? 뭐? 내가 조카 용돈도 주고 엄마한테 용돈 드렸으면 형보다는 훨씬 많이 드렸겠지. 너 정도 벌면 더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시끄럽다고 했다. 강씨 할머니는 또 싸우는 아들들에 질려 두 아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과연 명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강씨 할머니는 손주도 낳은 두 아들들 대신 결혼도 안 한 막내딸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했을까요? 지금부터 강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이 시절 대부분의 집안이 그랬듯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강씨의 부모님은 아들들에게 모든 지원을 쏟았습니다. 그래봤자 학교에 보내주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말이죠. 자연스럽게 강씨와 다른 여자 형제들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강씨의 어머니를 따라 음식 구걸을 하러 가거나 남의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을 도와줘서 밥벌이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강씨는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는 못했어도 눈치가 아주 빨라 강씨의 어머니는 그런 강씨를 자주 칭찬해줬습니다. 그런 강씨의 어머니는 강씨가 일을 잘하니 타지에서 돈을 벌어오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강씨는 성인이 되기도 전에 타지에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씨가 처음에 시작한 일은 식모였습니다. 이 당시 식모는 아주 흔한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이 당시는 잘 사는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수준만 되면 집에 식모를 고용하는 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968년 기준으로 남성의 한 달 담뱃값이 1,500원 정도였는데 이는 식모의 월급과 똑같았을 정도로 식모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기는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나이 어린 강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이보다도 적었습니다. 강씨가 들어간 집은 그 중에서도 꽤 잘 사는 집 같아 보였습니다. 강씨는 긴장된 마음으로 알려주는 일들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이 아주 꼼꼼하고 까다로운 성격이었지만 강 씨도 그에 못지않게 꼼꼼한 성격이었습니다. 얼마 안 가 강 씨는 집주인이 더 이상 알려주지 않아도 될 정도로 빠르게 일에 적응했습니다. 게다가 눈치도 빨랐던 강 씨였기에 가르쳐주지 않은 일들도 척척 해냈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거의 쉬지도 않고 매일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자기가 받는 월급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강 씨는 시간이 지나도 월급을 올려주지 않자 그만두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간 식모를 썼을 때 강 씨만한 식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집주인은 강 씨를 붙잡기 위해 그 당시 식모 월급의 2배 가까이 되는 돈을 강 씨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10년 정도 식모 일을 하다 이후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서빙을 하다 주방에서 요리할 사람이 부족해 그때부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뭐든 빨리 배웠던 강 씨는 요리를 하는 것도 빠른 시간 내에 적응했습니다. 강 씨는 이때도 식당 주인이 월급을 올려주지 않자 나가겠다고 했고, 식당 주인은 강 씨가 원하는 만큼 월급을 올려주면서 강 씨를 붙잡았습니다. 강 씨는 주방에서 요리도 하고 서빙도 했는데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강 씨에게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오랜 시간의 구애 끝에 결국 강 씨도 마음을 열어 강 씨는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약간 가부장적이긴 했지만 자상한 면도 많았습니다. 강 씨의 남편은 재산을 어느 정도 물려받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강 씨는 이맘쯤 음식 만드는 재능을 살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열었고,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와 남편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이었기에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강 씨는 남편의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물론 자녀를 봐주는 고모에게 돈도 넉넉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강 씨는 가정을 만들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강 씨의 큰아들은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고,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고 야망이 컸던 둘째 아들은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막내딸은 조용조용한 성격이었는데 강 씨처럼 요리를 배우며 조용히 자신의 가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의 자식들이 독립할 때쯤 강 씨의 남편은 몸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담배는 피지 않았지만 남편은 술을 좋아해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강 씨는 어차피 잔소리하면 싸움만 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해 그런 남편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얼마 안 가 이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간암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은 당연히 그만두어야 했고, 강 씨는 이때도 고모의 도움을 받아 남편을 돌봤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제적인 여유는 있었기 때문에 돈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병원비가 얼마까지 나올지 알 수 없어 강 씨는 이때부터 평소보다 더 아껴가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돌봐주는 고모에게 이전에 자식들 돌봐줄 때와 마찬가지로 강 씨는 섭섭치 않게 돈을 줬고, 그동안 강 씨는 가게에 나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물론 그 절반은 강 씨에게 물려줬고, 나머지 절반을 자식들에게 나눠서 물려줬습니다. 딸에게는 거의 물려주지 않았고, 이맘쯤 큰 손주를 안겨준 첫째에게 제일 많은 돈을 물려줬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져 일을 그만둘 당시에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작은아들이 아이를 먼저 가졌지만 손녀가 태어났고, 이후 바로 큰아들이 손자를 낳으면서 강 씨의 남편은 대를 잇는 큰아들에게 더 많이 재산을 물려줬던 것이었습니다. 막내딸은 이때까지도 결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고 강 씨 남편의 임종이 찾아왔습니다.
이때 막내딸은 며칠째 강 씨와 남편의 옆을 지키고 있었고 큰아들 내외도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큰며느리는 얼굴에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동생이랑 동서는 또 늦는 거야? 일이 바쁜가 보지. 아무리 일이 바빠도 이런 날은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큰며느리는 항상 둘째 내외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상 둘째네는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 행사에서 빠지거나 온갖 바쁜 척을 하며 얼굴도 잠깐만 비추고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절에도 둘째 며느리는 음식 차리는 것을 도우러 오지 않았고 항상 큰 며느리만 강 씨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도와주러 온 큰 며느리는 음식하는 것을 제대로 돕지 않고 궁시렁대며 거실에서 거의 쉬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둘째네는 강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야 얼굴을 비쳤습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그런 둘째네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괜히 잘나가는 둘째네에게 말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둘째의 사업은 꽤 잘 되고 있었고 둘째 며느리는 의사였습니다. 강 씨는 그냥 바쁜가 보다 하고 최대한 이해해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이후 장례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식 내내 큰며느리는 강 씨 옆을 지키긴 했지만 말 그대로 옆에 있기만 했고 강 씨를 대신해 조문객에게 무언가를 가져다 준다든지 하지는 않으며 그저 둘째네를 욕하기 바빴습니다. 막내딸만이 유일하게 강 씨를 제대로 잘 도와줬고 둘째네는 이를 핑계로 장례식장에 오랜 시간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의사면 다야? 큰며느리는 이날도 남편에게 동서의 뒷담화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며느리는 강 씨와 둘째 며느리 사이의 이간질을 시도했습니다. 그냥 바쁜가 보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는 강 씨를 큰며느리는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장례식까지 마치고 강 씨는 남편이 없는 삶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씨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고 집도 깔끔하게 청소했습니다. 자식들도 바빴는지 점점 강 씨의 집에 오는 빈도가 줄었고 강 씨는 매일같이 반찬 가게를 출근하며 가끔 지인들과 만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뭐라고. 저번에 부모님이랑 크게 싸우고 연 끊어야 하나 생각하면서 잠도 설쳤다니까. 강 씨는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강 씨의 지인은 명절이라면 지긋지긋하다며 강 씨에게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첫째 내외가 둘째 내외에게 화를 폭발시킬지 심장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이후 명절 전날 막내딸이 아침 일찍 강 씨의 집에 도착했고 점심 지나서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얼굴을 비쳤습니다. 이때쯤 강 씨는 음식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강 씨는 오전에 음식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큰며느리는 음식을 다 할 때쯤에 도착해서 벌써 음식을 다 했냐며 음식하기 싫어서 늦게 온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 큰며느리가 꼴보기 싫어 강 씨는 이때부터 큰며느리가 도착할 때쯤 음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큰며느리는 자기가 음식을 하게 되자 불만이 많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안 도와줄 수도 없어 강 씨 옆에서 강 씨의 막내딸과 함께 음식하는 것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큰며느리는 그러면서 거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TV를 보고 있는 남편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자 남편에게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큰며느리는 음식을 하다 말고 남편에게 좀 도우라고 잔소리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가면 자리도 없고 방해만 될 거야. 똥손이라 요리도 못하는 거 알잖아. 큰며느리는 그런 남편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자만 음식 차려. 큰며느리는 강 씨가 옆에 있음에도 혼잣말을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또 동서는 왜 안 오는 거냐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동생한테 잔소리 한마디도 못해? 큰 며느리는 이제 남편과 동생을 이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강 씨의 큰아들도 동생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불만이 있어도 괜히 잘 나가는 동생에게 어느 순간 할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자기 남편의 그런 점이 또 불만이었습니다. 강 씨는 그냥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조용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동생에게 한마디 하기를 부추겼습니다. 오늘 꼭 한마디 해주라고. 얄미워 죽겠어. 그러면서 음식을 하다 말고 남편 옆에서 TV를 같이 봤습니다. 음식을 한 건 또 어찌나 잘 태워 먹는지 큰 며느리가 한 음식의 반은 차례상에 올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강 씨에게 둘째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손주가 갑자기 열이 나서 명절 당일에 가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둘째네는 손주가 아픈가 보네. 내일 오겠대. 강 씨는 별 생각 없이 둘째의 연락을 첫째와 큰 며느리에게도 알렸습니다. 맨날 저 핑계대면서 안 오네. 우리 나이가 8개월일 때도 꼬박 참석했는데? 큰 며느리는 강 씨에게 시위라도 하는 듯 자기들이 강 씨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어필했습니다. 둘째네는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족 행사나 명절이 오면 아이가 아프다는 말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며 진단서라도 떼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또한 둘째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명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때도 둘째네는 아침 일찍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째네 없이 있는 사람끼리 차례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차례가 다 끝나고 전부 치우고 밥 먹을 때 돼서야 둘째네는 얼굴을 비쳤습니다. 아프다고 했던 손주는 이날 아주 쌩쌩했습니다. 왔니? 우리 손주 아픈 건 괜찮아? 강 씨는 손주를 먼저 껴안았습니다. 작은 손주는 자기가 왜 아프냐며 강 씨에게 되물었습니다. 둘째와 작은 며느리는 말을 애써 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요새 일이 많이 바쁘니? 네, 항상 그렇죠. 지우 아팠던 거 맞아요? 저렇게 멀쩡한데. 큰 며느리는 기어코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여행 갔다 오느라 늦은 거 아니에요? 큰 며느리의 말에 순간 강 씨의 집에 정적이 맴돌았습니다. 사실 예전에 아이 핑계를 대며 가족 행사에 빠졌던 둘째네는 아이가 아팠던 게 아니라 여행을 가느라 참석을 못했던 것을 강 씨와 큰아들 내외에게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큰 며느리의 말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지만 이전에 자기가 했던 행동이 있어 큰 며느리의 말을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자자, 얼른 밥 먹읍시다. 안 좋아진 분위기를 애써 돌리려 큰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큰 며느리는 또 그런 큰아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상에서 음식을 내올 때도 강 씨와 막내딸만 움직일 뿐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엉덩이를 떼지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자기가 손님인데 그런 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태도를 취했고 큰 며느리는 작은 며느리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 자기도 지기 싫어 똑같이 엉덩이를 떼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하면 금방 상을 차릴 텐데 잘 안 도와주니 상을 차리는 것도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강 씨는 보다 못해 아들들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너넨 왜 엉덩이를 붙이고 있어? 그제서야 며느리들 대신 아들들이 강 씨를 도왔습니다. 밥을 먹으며 큰 며느리가 다시 한번 둘째네 들으라는 듯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날에 빈손으로 오는 건 경우가 아니지 않나요? 저희가 좀 급하게 오느라
오늘은 마트를 못 들렸어요. 둘째 며느리 대신 둘째가 답했습니다. 그러는 형님은 또 10,000원짜리 음료수 하나 달랑 가져오셨나 보네요? 둘째 며느리는 지지 않고 큰 며느리에게 돌려줬습니다. 큰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화를 삭히는 듯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돈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밥을 먹다 말고 첫째네의 아들, 즉 조카에게 용돈을 쥐어주려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또 그거는 말리지 않고 자기의 아들에게 얼른 받으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야지. 둘째 며느리는 그런 모습을 보며 또 의기양양해진 듯 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다 먹고 상을 치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것은 강 씨와 막내딸 뿐이었습니다. 강 씨는 더 이상 잔소리도 안 하고 차와 과일까지 내어왔습니다. 그리고 첫째네는 강 씨에게 용돈을 건넸습니다. 이에 질세라 둘째네도 강 씨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난 돈 필요 없어. 너네 맛있는 거 많이 사 먹어라. 강 씨는 아직도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용돈이 필요 없었지만 첫째와 둘째는 억지로 강 씨에게 용돈을 손에 쥐어줬습니다. 강 씨는 그런 아들들을 못 이겨 돈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받은 돈들 강 씨는 다 손주들에게 다시 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쓰레기를 버리러 잠깐 밖을 나섰는데 밖에서 큰아들과 큰 며느리가 약간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봉투에 20만 원 넣었어? 내가 10만 원만 넣으라고 했잖아. 월급도 고작 200인데 왜 20만 원이나 들여? 동생네도 최소 30만 원은 넣을 텐데 너무 차이 나면 안 되잖아. 그런 걸로 신경 좀 버리려 하지 말고 동생한테 잔소리나 좀 해. 강 씨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큰아들에게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네의 다툼을 강 씨 할머니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째가 흡연을 하러 나왔다가 형과 형수의 다툼을 듣고 자기 와이프에게 말을 한 눈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둘째 며느리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내가 손주한테 준 용돈이 20만 원인데 네 엄마는 시어머니 명절에 20만 원 주는 돈도 아깝나 보다. 둘째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가 들으라는 듯이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폭발한 큰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니, 고작 20만 원이 아까워서 그걸 남편한테 불평하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요. 그 말에 이성을 잃은 큰 며느리는 둘째 며느리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기 시작했고 둘째 며느리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손주들은 울고 있었고 막내딸이 급히 손주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기 있던 아들들이 그런 며느리들을 떼어놓았습니다. 저 사람 말하는 것 좀 봐. 당신은 화도 안 나? 저 사람? 야, 나이도 어린 게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둘은 지지 않고 할 말을 했습니다. 돈 많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야, 뭐야? 돈 없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왜 말을 그렇게 해요? 갑자기 싸움에 큰아들이 참전했습니다. 형까지 왜 그래? 이에 질세라 작은 아들도 싸움에 끼어들었습니다. 강 씨가 보기에 명절에 참 개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강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만해라. 강 씨의 한마디에 며느리들은 서로 붙잡고 있던 머리채를 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래도 큰 며느리인데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나요? 너네 다 잘한 거 없다. 그렇게 정적이 몇 분간 흘렀습니다. 이후 둘째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다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형네는 아버지한테 재산도 많이 물려받았으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둘째는 형을 보면서 말했지만 사실상 형수에게 말을 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얘기가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와? 형네가 우리 욕 자꾸 하는 거
우리가 모를 것 같아? 제사도 앞으로 우리가 지낼 거고 솔직히 너넨 가족 행사에 잘 참여하지도 않잖아. 대신 우린 그만큼 엄마한테 용돈 두둑히 보내주잖아. 너는 재산 안 물려받았어? 왜 아버지 재산 다 내가 받은 것처럼 말해? 그래도 제일 많이 물려받았으면 엄마한테 잘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너넨 우리보다 적게 받았으니까 아버지 임종 때도 안 온 거야?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땐 일이 바빴다니까. 그 말을 어떻게 믿어? 그날도 여행 간 거 아니야? 뭐? 이젠 며느리들의 싸움이 형제들의 싸움으로 번지려고 했습니다. 옆에서 큰 며느리는 형제들의 싸움을 더욱 부추기려 했습니다. 저희는 재산 받은 만큼 이미 값 다 치렀어요. 강 씨는 큰 며느리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값을 치렀다는 건지. 우리도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 이미 엄마한테 용돈으로 조금씩 돌려주고 있어. 자식들의 말을 듣는 내내 강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내 말로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간 큰 며느리의 말에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이번엔 큰아들이 작은아들의 멱살을 잡으면서 때리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어디 한번 쳐봐. 합의금 물어줄 돈은 있어? 둘째도 점점 선을 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큰아들이 휘두르는 주먹이 싸움을 말리던 강 씨의 얼굴을 강타했습니다. 순간 정적이 맴돌았습니다. 놀란 강 씨는 뺨을 부여잡고 있었고 아들들은 엄마에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맞은 모습에 화난 작은아들은 다시 한번 큰아들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만 좀 해라. 너네 다 나가. 꼴도 보기 싫다.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강 씨는 홧김에 아들과 며느리들을 모두 내쫓았습니다. 아들들은 어쩔 수 없이 문 밖을 나섰지만 쉽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얼얼한 뺨에 얼음찜질을 하기 위해 수건을 냉동실에 얼려놓았습니다. 거울을 확인했더니 뺨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러고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진작에 명절에 자식들을 부르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 씨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러 산책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아들은 아직 출발을 안 했는지 차 근처에서 통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때 둘째 며느리는 운전석에 타 있었습니다. 명절에 괜히 집에 와서 내가 별일을 다 겪는다. 내 친구들은 다 해외여행 가고 없는데. 여행? 우리도 갔다 왔지. 엄마한테는 애 아프다고 핑계 댔지. 근데 형수가 눈치가 어찌나 빠르던지. 다 알고 있더라니까. 작은 아들은 아이가 아프다는 것은 거짓말이었고 명절 전날까지 여행을 다녀온 듯 싶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도 그냥 명절 꽉 채워서 해외여행이나 가려고. 엄마가 이제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음 명절부터는 해외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때문에 집에 가는 거냐고? 그래도 엄마 재산 형한테 다 뺏길 수는 없으니까 오는 거지. 강 씨는 그런 작은 아들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이내 강 씨는 작은 아들을 못 본 척하고 다시 반대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큰 아들도 자리를 떠나지 않은 듯 싶었습니다. 어머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한테 많이 나눠주실까?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차에 타지도 않은 채 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명절 전에 많이 도와줬으니까 엄마도 둘째네보다는 우리 많이 주실 것 같아. 착한 막내한테 다 물려주시면 어떡하지? 막내는 결혼도 안 했잖아. 그럴 일은 없을 거야. 당신은 지금처럼만 하면 돼. 이 짓을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야?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증여는 안 해주시는 거 아니야? 우리 잘 못 사는 거 아시니까 우리한테는 먼저 증여해 줄 수도 있어. 방금까지도 멱살 잡고 싸우던 기억은 다 잊었는지 다들 자기 목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강 씨는 씁쓸했습니다. 큰아들네와 작은아들네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다시 할머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어? 큰아들네와 작은아들네는 서로 신경전을 펼치듯 강 씨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너네 재산 때문에 오기 싫은 명절에 오는 거야? 할머니는 솔직하게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설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큰아들은 뻔뻔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 너네한테 줄 재산 없다. 네? 정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재산 많이 물려받으셨잖아요. 너네 아버지 아플 적에 돈 다 썼다. 강 씨의 말에 아들들과 며느리는 긴가민가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자신이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꽤 그럴듯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강 씨의 말에 아들들은 잔뜩 실망하면서 그 말을 믿는 눈치였습니다. 이제까지 뭐 한 거야? 큰 며느리는 강 씨가 들으라는 듯 한마디를 하고 밖으로 나섰고, 둘째 며느리는 더 이상 이 집에 안 와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조금 싱글벙글한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강 씨에게는 아직 재산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재산은 물론 장사하면서 번 돈까지 세 자녀에게 줄 돈이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강 씨는 원래 모두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렇게 한다면 자신에게 제일 잘해준 막내딸에게 미안할 것 같았습니다. 막내는 말이 거의 없었지만 옆에서 묵묵히 강 씨를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항상 존재감이 없어 기억에 남는 것은 많이 없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항상 강 씨가 힘들 때 옆에서 위로를 건넸던 것은 막내딸이었습니다. 이후 강 씨는 다음 명절에 자식들에게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강 씨는 내심 이렇게 말하면서 자식들의 마음을 테스트해 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명절에 둘째네는 신나서 해외여행을 떠난 듯 했고,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목적이 없다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다. 막내딸은 가게 오픈 준비로 바빴는지 오지 않았습니다. 강 씨는 그렇게 혼자 음식을 만들고 혼자 차례를 지냈습니다. 집안은 평소 명절과 달리 아주 고요했지만 나름 괜찮았습니다. 눈치 볼 사람 없고 싸우는 사람들도 없으니 오히려 강 씨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괜히 손주들 뭐 선물 줄 거 없나 고민할 필요가 없었고 음식을 많이 차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강 씨는 진작에 명절을 혼자 준비할 걸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차례를 마치고 밥을 먹으려고 할 때쯤 집에 누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막내딸이었습니다. 너 오픈 준비로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막내딸은 아무리 바빠도 명절의 얼굴은 비춰야 한다며 강 씨의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이날 다짐했습니다. 막내딸에게 재산의 대부분을 주겠다는 유서를 작성하기로 말이죠. 막내딸은 정말 뭐 바라는 거 없이 진심으로 강 씨를 위해준다는 것을 강 씨는 느꼈습니다. 아무리 자식들이라고 해도 목적이 있어야지만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거 관계없이 부모에게 잘해주는 자식이 있다는 것을 강 씨는 이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저번에 서로 싸운 건 기억에서 지워버린 듯 사이좋게 함께 강 씨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희한테 거짓말 하신 거예요? 재산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 큰 돈을 막내한테 다 주시면 어떡해요? 그건 내 마음 아니니? 막내는 결혼도 안 했잖아요. 대를 잇는 저희에게 더 많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받았으면서 양심도 없어? 엄마, 솔직히 이 집안에서 누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저랑 제 아내가 직업도 제일 좋고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경제적으로는 제일 엄마를 많이 도와드릴 능력이 되는데 저희를 많이 주는 게 맞죠. 둘째는 남은 재산이라도 받아보려는 듯 바로 형을 욕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넌 아들도 못 낳았잖아. 그건 큰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새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시끄럽다. 너넨 명절에 했던 말들 전부 잊었어? 양심이 있으면 내 돈은 욕심내지 말아야지. 내가 너네 하는 말 못 들었을 것 같아?
두 형제는 당황한 듯 자기가 그날 무슨 말을 뒤에서 했는지 떠올리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그날은 저희도 잠깐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 와이프는 명절 전날에 가서 음식 만드는 것도 많이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그거 잊으신 건 아니죠? 오기만 하면 뭐해? 내가 그날 있었던 일 다 말해줄까? 이제껏 둘째 쟤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저는 이번 한 번 빠진 게 전부였잖아요. 저는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거 엄마도 아시잖아요. 일 같은 소리 하네. 너 그때 여행 갔잖아. 그리고 그렇게 돈 잘 벌면 엄마한테 용돈이라도 두둑하게 주지 그랬어? 너 아파트 사겠다고 엄마한테도 짠돌이처럼 굴지 않았어? 뭐? 내가 조카 용돈도 주고 엄마한테 용돈 드렸으면 형보다는 훨씬 많이 드렸겠지. 너 정도 벌면 더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시끄럽다고 했다. 강 씨는 이런 자식들의 싸움이 지긋지긋했습니다. 막내는 내가 재산 물려주기 전부터 나 모시고 살겠다고 말했다. 그게 진심이겠어요? 말은 안 해도 그게 다 속으로 계산된 행동이라고요. 그럼 너네가 나 모시고 살래? 그럼 너네한테 재산 다 주는 걸로 내가 유서 받고마. 그건 당연히 아들들은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막내는 그럼 엄마한테 뭘 그리 잘했는데요? 항상 조용해서 존재감이 없었던 막내가 어떻게 강 씨를 대했는지 아들들은 잘 알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들은 막내를 욕보이려 했지만 할머니는 그런 아들들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남은 재산이라도 가지고 싶으면 행동 똑바로 해라. 나한테 하는 만큼 난 너네한테 돌려줄 거다. 이후 지속적으로 아들들은 막내딸을 견제했지만 막내의 행동을 보면 막내는 강 씨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이후에도 강 씨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막내는 강 씨와 같이 살자고 했지만 강 씨는 지금 혼자 지내는 삶이 좋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자식들의 행동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었고 자신도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었지만 강 씨는 지금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에 만족해하며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강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명절에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멱살을 잡는 모습을 지켜본 강 씨 할머니를 생각하면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강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진짜 내 아들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